66년생, 만 59세가 됐고, 사실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회사 대기업에 다니다가 만 30년 좀 넘었죠. 그리고 은퇴하고 근처에 있는 회사에 가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하러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뭐 따로 이렇게 뭐 생각 든 건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중년 남성의 심리가 사실 다 사람마다 틀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조금 궁금도 하다. 뭐 이런 정도.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다음에 컨텐츠라고 이제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컨텐츠가 이제 사실 유튜브에 어떤 형식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결론을 갖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 주실지 궁금했죠. 네. 본인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나는 아빠다. 나를 표현한다 그러면 뭐 일단 아빠다. 어떤 경험이 그 아빠다라는 거에 큰 영향을 주었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으로서 일을 해왔고 하다못해 집안에 무슨 일을 챙기더라도 아빠로서 뭐 가장으로서 챙기는 일들을 주로 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예. 중년의 시기에 들어가면서 혹시 스스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올해가 환갑이긴 해요. 40대는 정신 없었던 것 같고요. 50대가 되면서 회사에서 약간 좀 뭐 밀려난 기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직을 맡고 있다가 이제 보직은 이제 그만해라. 그게 한 10 몇 년 됐으니까 그러면서 좀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여유가 생기면서도 이거 뭐 하지? 뭐 이런 약간 좀 처음에는 조급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중년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직을 맡고 되게 바쁜 일을 지냈고 거의 스케줄이 뭐 꽉꽉꽉 차다가 막 스케줄이 비기 시작하는 거죠. 여유를 있게 좀 지내도 되는 시기인가 보다.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준비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40대부터 60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일 많은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아까 그 팀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있다가 밀려나게 됐을 때 마음적으로 위기 그게 가장 크게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올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회사에서 큰 팀장을 맡고 있다가 잘리게 되면은 회사를 그만두든지 해서 다른 일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 회사는 다행히 그 자리에 그냥 있게는 했거든요. 보직만 해임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팀을 이끌었던 자리에서 그게 이제 놓게 되니까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당구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위기를 좀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직에서 밀려났을 때 가장 중년의 위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잘 나간다 생각을 했어요. 잘 나갈 거고 잘하면 이제 임원도 되고 뭐 좀 앞으로 할 것도 되게 많고 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가면은 이제 원래 팀장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막 일정이 있어요. 회의도 가고 미팅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게 가서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봐. 그러면서 다른 팀 이제 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팀이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찾고 내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었죠. 회사마다 좀 특성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있는 회사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좀 알아서 찾아서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팀장이랑 보직을 맡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이 20명, 30명씩 있으면 그 일을 챙기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데 내가 찾아서 뭘 하려고 하니 그 나이 돼가지고 한 40대 후반 50대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가 좀 막막했어요. 회사에서 가서 출근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일을 좀 찾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잘 나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기분이죠. 네. 생활 습관 같은 거에 변화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좀 여유는 있어진 것 같아요. 요즘 들으면서 이제 특히 운전을 굳이 내가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좋은 습관의 변화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서 약속이 있으면 30분 전에 보통
도착해야 좀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빨리 가야 돼. 7시까지 여기 약속을 했는데 7시에 못 오면 막 조급해져요. 그런 거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흡연은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해요. 예전에 과거에는 좀 회사 다닐 때 코로나 오면서 이제 담배를 안 피게 된 거고 사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담배를 폈어요. 회사 때문에 폈어요. 일이 스트레스 받고 막 밤새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개발 쪽 일을 했는데 개발 쪽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테스트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밤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밤에 이제 좀 대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는데 막 담배 피기 시작하고 그냥 너구리 방향이 됐죠. 그러다가 담배 피게 됐는데 집사람이 담배 피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피지 말아야지 뭐 하면서 뭐. 혹시 음주는 어떻게 하시나요? 술은 못해요. 제 나이 때 분들은 술들을 회사 생활을 대부분 했어야 되는데 술을 못해서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어려운 일을 취미랑 운동으로 또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세요? 요즘은 이제 수영을 하고 있죠. 이제 은퇴하면서 수영을 좀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3개월 됐죠. 이제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가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당구장도 가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회사 생활하면서 자전거 타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중년 전에도 그렇게 운동을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그러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거의 뭐 시간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때 바쁘셨을 때는 혹시 스트레스 같은 거 어떻게 푸셨어요? 속에 쌓아놓고 다니는 거지. 매일매일이 거의 이제 전쟁처럼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다음날 되면 뭐 또 그거 생각할 겨를 없이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기고 하니까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간 것 같아요. 수면 패턴은 또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요즘은 이제 12시 전에 들어가서 7시, 8시까지 자도 되니까 12시에는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전에는 뭐 수면 패턴 한참 바쁠 때는 틈 있으면 눈 붙이고 자야 되고 뭐 그렇지. 수면에 대해서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네. 주말에 뭐 10시, 11시까지 자도 이상하지가 않은데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한 8시 정도는 일어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좀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저도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호흡을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패턴을 저도 같이. 이제 출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는 충분한 잠을 못 자니까 막 10시에도까지도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은퇴하고 나서 항상 8시 일어나요. 거의. 8시, 8시. 마지막으로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음식 특별하게 가리는 거 없고 지금도 다 챙겨 먹는 스타일이고 중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식습관이 바뀐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반적인 건강도 좀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회사 그만두면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사실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있거든. 아무래도 윗사람들한테 깨지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막 스트레스 되게 받는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거 놓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일부러 좀 바쁘게 막 그래서 수영 끌어놓고 뭐 지금 회사 조그만 회사 가서 친구 회사 도와주는 거 어떻게든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사 공부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사 공부 시작을 하고 수영 끝나고 이제 도서관 가서 책 보고 뭐 이런 생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서관 이제 동네 도서관 가서 뭐 책도 보고 뭐 기사 공부하는 거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는 이상하게 일이 많아요 요즘엔 계속. 당구장 하루 가고 그래서 주말 중에 하루는 크게 적이 없으면 이제 당구장 하루 가는 거. 그다음에 하루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이제 처갓집 어른들 아니면 이제 저희 시댁의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돌보는 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해야 되고. 은퇴를 작년에 하시고 네. 이제는 자문 역할을 친구가 아무 친한- 이제 벤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도 많지 않은 거고 이제 프로젝트 과제 이런 걸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서 같이 작성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작년 은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작년 말에 하게 되셨는지. 근데 회사의 희망퇴직이었어요. 어차피 2년 남았는데 지금 하는 게 가장 적당한 때일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희망퇴직 그 예, 예. 보상책 이런 것도 보상금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뭐 제가 생각한 거랑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퇴직하게
하기 전에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도 주변에도 보면은 중년 제 나이 때도 와이프하고 같이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같이 잘 다니는 게 어려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잘 다녀요. 그리고 잘 고맙게 잘 다니고 어디 둘이 놀러 가는 것도 크게 마다하지 않고 잘 다니고 하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 생활 패턴 말고 서로 약속하신 뭐 그런 게 또 있나요? 집안일에 대해서 그 보통 남자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집안일을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밥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일할 때는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돈을 안 버니까 자기가 홀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자들이 조금 많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여자랑 남자랑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돈을 벌어오니까 이건 이제 전업주부인 경우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뭐 80~90%는 다 해준 거잖아요. 그 남자가 벌어오는 동안에 여자들도 집안에서 내 그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같이 노는데 여자가 그걸 다 부담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너가도 힘들고 여태까지 나는 계속 맞추는 역할만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자들은 그게 또 억울하잖아. 남자는 돈을 못 버니까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디를 가면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자가 기다려준 거다. 네가 돈을 벌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은 집안일은 뭐 딱 반반은 아니어도 한 30~40%는 좀 책임을 져라. 잘하는 부분으로. 그 집안일을 만약에 뭐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면 설거지를 조금 맡아서 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맡아서 하고 그걸 집안일의 분담을 어느 정도 하면은 같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시키는 거 해요. 시키는 거. 그냥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 해주면 되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잘 몰라.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눈치껏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 뭐 하라 그러면 그때 하면 차라리 조금 편한데 야,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힘들죠. 근데 보통 여자들이 알아서 해주기만 바래요. 그러면서 안 해주면 그거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이 이제 안 좋게 나가는 거죠. 여자는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고 남자는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 얘기하시고 어떠셨어요? 말을 하고 저 말 잘 들어요. 뭐 오히려 그게 저도 편하니까. 왜 화났는지 왜 내가 왜 화났는지 얘기 안 하면 이유를 모르거든 남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것도 모른다고 또 혼내잖아. 그러면 좀 어떻게든 차라리 얘기해 주는 게 차라리 편하지.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집사람이 그걸 잘 얘기해 주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면 되고. 그런 거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충분한 얘기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하면은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덜하잖아요. 근데 그걸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잘하게 하려면 여자들도 그 잘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해버리면서 안 해준다. 또 불만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전업주부니까 동네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자들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안 시키니까 안 한다고 불만.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시키는 거 잘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뭐 그 선에서 그냥 저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한 것만 해도 저는 그냥 괜찮아요. 젊었을 때의 꿈과 지금의 그 성취 여부. 이런 얘기는 참 되게 오랜만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었지 이 생각도 잘 못했던 것 같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생각, 예를 들어서 대학생일 때의 꿈? 근데 대학생 정도 됐을 때의 꿈은 되게 현실적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어디 취직해서
뭐 하고 싶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 이제 386 세대의 때는 사실 대기업 취업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걱정이 많았죠.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한 2번 정도를 이런저런 이유로 옮기고 이 회사는 그래도 만족도는 되게 높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간 거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30년 동안 어쨌든 저희 식구 같이 밥 먹게 해주는 거니까 거기서 좀 더 컸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한때는 했죠. 뭐 팀장을 할 때는 좀 더 이제 더 임원이 되거나 뭐 이런 욕심들도 그치. 네. 없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려진 것 같고 뭐 대학생 때 생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취업하기 전에도 이런 직무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R&D 쪽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R&D 쪽을 하겠다 생각은 했던 거고요. 그래서 R&D 쪽을 그 20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그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사업에 어쨌든 일부분 했다는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취업이나 직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전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이제 나중에 안정적인 금전적인 수입에 대해서 걱정. 좀 있죠. 예, 뭐 아무래도 수입이 좀 있으면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뭐 다행히 이제 저희 세대 때 대기업에 30년을 다녔던 사람들은 아마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할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뭐 크게 내가 사고만 안 치고 사고만 안 나면 뭐 누가 뭐 큰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으면은 먹고 사는 일은 없는데 그건 욕심인 거잖아요. 좀 더 이제 나은 삶을 살고 싶을 때 뭐 하다못해 뭐 골프도 한두 번 치고 싶고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골프 치는 것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와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그럼 그 기사 공부는 그냥 취미 생활 중에 하나로 하시나요? 아 취미라고 하기보다는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 기사 공부를 해서 이거를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뭐 전기 기사를 따놓으면은 그 자격 요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뭐 잠깐 들어가서 도와주거나 뭐 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따로 또 일을 구하셔도 의향이 또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건가요? 뭐 9to6로 지금 나이에 9to6로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 이제 친구 회사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거기도 이제 과제 제안서 쓸 때 이럴 때는 좀 가서 좀 더 일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뭐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일을 찾는다? 그건 욕심이긴 한데 아마 잘 없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무리하면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은 저는. 요즘에 또 많이 여유로워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즘은 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든다는 얘기가?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표현을 잘 못해서, 아, 네, 그냥 모르겠네요. 그냥 감정 뭐가 있지? 내일은 어떻게 와이프 이제 비율을 맞추면서 어떻게 보낼까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그 사전 질문에 이제 그 심리적 상태를 쫓기는 기분이랑 불안한 마음이 마음이 드는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옛날에 그때는 이제 되게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이 되게 많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내가 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게 잘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안 되면은 그게 안 되면 한 3개월 더 늘어지는데 프로젝트가 그러면 이제 뭐 위에서부터 난리를 칠 건데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앞으로 내일 해야 될 거, 모레 해야 될 거 1년치 거의가 일정들이 쭉 있잖아요. 올해 목표는 뭐였고 올해 목표는 뭐를 상용화시키고 뭐를 해야 되는데 요게 무너지면 이게 쭉 다 뭉그러지는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었죠. 근데 그런 복잡한 마음을 뭔가 시간도 없으셨고 풀 저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빨리 넘기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생각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안 나요. 아, 모르겠어요. 생각나 옛날에 뭐 깨진 거, 옛날에 뭐 하다 잘 안 된 거 뭐 이런 거 해야지. 근데 그거를 감정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담아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서운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몰라줄 때는 서운한데 아 여기 사람 이거로 끝이구나. 저 사람 왜 어떻게 볼 때 저 말의 의미가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절대. 그냥 말한 거로 끝이야. 의미는 없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뒤끝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뒤끝은 좀 있는데 전 뒤끝은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 그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한번 그때 이제 팀장에서 잘렸을 때도 그때 한번 딱 뭐 며칠 몇 주 그거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할 만한 거 찾고 그러고 나서 그냥 잊어요. 있진 않았지. 머릿속에 항상 그렇지. 있었긴 그래도 했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되돌릴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뭐 아쉬운 게 있고 뭐 하더라도 뭐 지나간 거니까. 남성 갱년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초저녁 잠이 많아졌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한 55세 그 전후로 해서 짜증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저한테 뭐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그때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물었더니 그러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그때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혹시 뭐 부정적인 거, 뭐 두려움이나 불안, 아니면 긍정적으로 기대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걱정은 건강인 거죠.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이제 그게 그렇죠. 걱정. 현재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나중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전적으로다가도 이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비용이 지불이 되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이제 같이 은퇴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도 네. 사실 건강 잘 챙기지 않으면 말씀 꽝이니까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거고.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런데 제가 금전적인 측면에 금전적인 예상했던 측면에서 이제 얼마 정도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 거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예상치가 내가 예상이 지금 현재의 뭐 20% 정도를 만약에 내가 계속 살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1억이 현재 가치로 1억이 필요하면 오를 걸 생각해서 한 1억 2천을 준비를 해야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뛰어넘는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입이 있을 때는 물가 대비 내가 버는 것도 같이 월급도 올라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수입이 없을 경우는 내 재산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국가에서 경우 이제 빼먹을 거 생각하면 이제 남아 있는 거 그렇게 했을 생각하는 게 경우는 그게 이제 예상했던 그 내 자금에서 오버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물가가 너무 지금 오르니까 걱정거리 하나 더 있네요. 걱정거리는 아마 제 때 사람들도 좀 비슷한데 부모님 아마 집사람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80대 90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없죠. 뭐 형제들끼리도 아마 생각보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모시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저나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다 연로하셔서 시골에 계시고 저는 이제 제 누님 댁에 계시지만 마음 한편이 좀 무겁죠 항상. 그 관련해서 두 분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편이신가요? 가끔 이야기고 뭐 지난 토요일에도 어쨌든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
한 뵈러 가자고 얘기하고 같이 갔다 오고 장인어른 또 계신데 나처럼도 못 가고 집사람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생활에 좀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상황을 바꿔서 기대는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재밌게 보내야겠다. 이제 시간이 좀 많아졌으니까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 뭐 잘 모르겠어요.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뭐 여행 좀 많이 다니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중년에 이제 은퇴 시기 하고 나서 예전에 못했던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잘 이제 애들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스위치를 딱 껐으면 좋겠어요. 내가 끌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난 내 스위치를 내리고 싶은데 뭐 소위 말하는 안락사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긴 한데 그러고 싶어요. 제 지금 생각은 그 당시 돼가지고 닥쳤을 때도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또 미래에 남아서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지금 생각 아버님도 좀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연명치료에 대해서 이제 미리 작성을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등록을 해놓고 아버님도 하지 말라고 등록해놓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한 내 정신으로 내가 스위치를 껐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도 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이라고 멀쩡한 정신일 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삶을 과연 원했을까? 그냥 호소 꽂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내시고 보내시게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죽음은 그냥 담담히 때가 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에요.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고 그러니까 그냥 살 때까지는 제가 이제 노력은 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그런 걸 한 다음에 그래도 어떤 병이 왔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자. 운명이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노력은 하되 그런 죽음이 왔을 때는 이제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으로. 그 대신 이제 살면서는 건강한 음식, 운동 그거를 이제 잘 하는 거죠. 죽음이 뭐 크게 느껴지시나요? 과거랑 그렇죠. 그 전에는 50 전에는 아마 제가 이제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50대 이전의 사람들이 내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30대의 사람들, 40대의 사람들이 내 모습같이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나 뭐 그런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 들어서 불편한 사람들 보면은 이게 저게 내 모습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세도 조금 더 바르게 하고 걸을 때도 다리가 안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모습이 이제 내 모습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떠셨어요? 슬펐죠. 그때는 저런 모습이 이제 내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청춘은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 이제 죽을 날이 사실은 더 가깝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막 힘들게 내가 싫은데도 해야 되고 안 하고 싶은 거 만약에 꼭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냥 내가 도의적으로 것만 하지 그 이상의 내가 아주 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는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싫은 건 싫다고 적당하게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싶은 거는 적당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남편분도 이제 음. 죽음에 대해서 더 전보다는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시나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관 속에 들어가서 눕는 이런 체험을 해. 어떤 스님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 수업 받을 당시에는 다 울어요. 막 그러니까 미련이랑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다 놓고 가라, 다 놓고 이제 들어가라고 하면서 막 다들 못 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젊었을 때고 하니까 아직 애들도 어린데 뭐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래도 떠나야 된다 그랬을 때 네 마음이 어떤지를 막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다 울었는데 요즘 와서는 그냥 이제 때가 되면 가야 되겠구나 생각은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냥 혼자 생각에는 그냥 흔적 없이 그냥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럼 두 분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재밌게 산다 이렇게 막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따로 계획하신 거가 있을까요? 여행 다니려고 많이 해요. 여행. 그냥 뭐 집사람한테 저 어디 해외여행 못 간 거 있으면 막 해놔야 되니까 뭐 터키 좀 가야 되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란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 나였다가 네. 나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가는 것 같고 나중에 늦음하게는 그냥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재밌게 보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혹은 친척과의 관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다 뭐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하고 뭐 어머니 돌아가셨고 하고 아버님이 저희 누님이 모시고 계시고 뭐 다행히 그것도 누님이 오케이 하고 밑에 남동생도 같이 오케이 하고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버님 방문해서 밥 사드리고 누님 가서 인사하고 뭐 다행히 뭐 형제 자매간에 뭐 연락 가끔 하고 중년 전과 후의 관계가 달라지시진 않으신 건가요? 이제 그 전에는 친정이던 시댁이던 같이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왜냐면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좀 더 건강하시고 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두 번만 이렇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니까 챙길 일이 더 많아지니까 시댁 쪽은 남편이 좀 주로 하고 친정 쪽은 제가 주로 하고 같이 갈 때는 뭐 가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계신지 그 관계가 궁금합니다. 소통? 근데 지금 애들이 다 둘 다 기숙사에 있거든요. 주로 카톡이지 뭐.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평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전화? 딸은 한 일주일에 6번 정도 전화가 오고요. 네. 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오고요. 주말에 뭐 한 번씩 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매주 오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런 팁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뭐냐면 여행을 넷이 갈 때는요. 4명이 다기 때문에 애들의 어떤 각각의 생각이나 그런 성격을 조금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넷이 있을 때에 공통된 얘기를 하니까 다 겉도는만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딸하고만 여행을 간다든지 아들하고만 간다든지 하게 되면 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는 꼭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서로의 고민을 뭔가 서로 이야기를 잘 하시는 편이실까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하루에 이제 8,000보나 10,000보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수다를 떨게 되죠. 같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산책 왜냐면 집안에 시간에는 있으면 그 텔레비전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거기 저기 보느냐고 얘기가 좀 자꾸 끊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걸어가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자녀분들한테도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 그리고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뭐 그 할아버지나 아니면 저희 엄마한테 뭐를 해줬던 거 그걸 일부러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보고 배워서 나중에 아. 보고 배우라고. 네.